네, 이제 뭐 질문이나 메일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길어도 좋아요. 그래야 제가 뭔가 약간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쭉 말씀해 주시면 저도 뭉뚱그려서 쭉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디테일하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인부천 허위매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허위매물에 당하신 분들을 실질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자, 다음은 한 달 전에 BMW 5 시리즈 계약금을 넣고 하루도 안 돼서 계약 취소를 했는데 그 당시 100만원 계약금 중 반은 못 돌려받았습니다. 취소한 이유는 성능 점검 기록부 이상이 없는데 그 이 차의 보험 이력이 한 3천만원 정도, 단순 교환이 된 건 알았지만 뭐 이렇게 보니까 3,900 정도, 4,900만원짜리 4,790만원짜리 차가 단순 교환이 있는데 3,900만원이 나온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취소하기로 하고 계약금 못 준다고 하고 민원 넣고 막 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뭐 무고죄 엮고서 어쩌고저쩌고 싸우다가 결국엔 반만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리 2018년 5월에 출고된 차가 단순 교환이라지만 보험 이력 3,900만원이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나왔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단순 교환인데 어떻게 3,900만원이나 나올 수 있냐.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걸 좀 봐야지 알겠지만 5 시리즈구나. 저는 왜 소렌토로 생각했죠? 5 시리즈면은 수입차면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면 이제 워낙 부품값이 비싸고 수리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임이 비싸고, 그리고 기간이 좀 비싸서 그 기간은 렌트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어도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살짝 비밀이기는 한데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 수가가 있어요. 보험 수가가 있는데 보험 수가라는 게 내가 자차를 들었을 때 완전 이렇게 전부 손해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내 차는 보험 수가가 1,000만원이구나, 500만원이구나, 4,000만원이구나, 그 수가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사고가 딱 났는데 이게 사고가 애매해, 그리고 나는 이게 좀 싫어. 뭐가 싫어? 이 차 사고가 났고 더 타기가 싫어. 그러면 정비업체에 가서 전선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전선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고 난 내역을 이렇게 좀 부풀리고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부풀려서 보험 수가보다 더 비싼 견적을 냅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거를 예를 들어 보험 수가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사고 난 걸로 3,500만원 수리비 같은데, 그러면 전선 처리 하시고 차 주시죠 라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3,5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을 이 소비자한테 물어주고 차를 보험사에서 매입해와요.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되느냐? 경매를 해요. 자, 이거 우리 이제 그 사고차, 전손차 요것만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비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요거 3,000만원에서 시작해갖고 자기네들이 보고 이거 수리비 얼마 정도 들겠다를 계산해서 이제 경매로 차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3,000만원 수가로 넘겨줬지만 차 넘겨주면 3,100, 3,200, 3,300에 가지고 오면 보험회사는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차를 보험사에 던지고 3,000만원을 받아서 딴 차를 사던가, 아니면 이거 사고 난 상태에서 팔았을 때 얼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거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 올라가고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얼마인데 내가 이 차를 들렀는데 팔았을 때 얼마가 나와. 이 합한 금액이 이 보험 수가랑 거의 비슷하거나 보험 수가가 더 높을 때는 당연히 팔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보험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 5월이면 지금 1년이 채 안 된 차량이니까
신차로 나왔을 때 좀 약간 경미한 사고를 이렇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요거는 그냥 제 추론이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봤을 때 불법적인 내지는 약간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실제로 정비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분은 50만원 못 돌려받으신 거는 좀 억울하긴 하시겠는데, 계약서 여기 보시면 사인하고 계약금 입금한 뒤에 이제 말해줘서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 잘못돼서 50만원 날리신 거예요. 사인하시고 계약금 이렇게 입금하시기 전에 사고 이력하고 원부 조회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해보시고 사인을 하셨어야죠. 이건 딜러가 안 해줄 수가 없고, 안 해준다 그러면 사인 안 해야 돼요. 혹은 본인이 그냥 직접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성능기록부에는 2018년 12월 10일로 나와있는데 4개월이 지나면 4월 10일쯤까지 유효기간이잖아요. 실제 키로수 성능이 나와있는 게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뭐 법적으로 2000km 보장되어 있는데, 성능기록부에 따르면은 제가 뭐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냐, 그쪽에서도 빨리 처리를 계속 처벌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달린 댓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4개월이 간당간당하고 200km 간당간당하게 탔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면은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데, 맞아요. 맞고 200km 정도를 못 탔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손해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2000km 보장받는데 성능기록부랑 지금이 한 200km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건 나는 그럼 1800km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이게 맞아요. 제 성능 좀 받아주세요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줄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12월 달에 성능을 받은 건데 이거 4개월 다 지나가잖아요. 내가 차를 사고 나서 며칠 있으면은 이게 끝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계약서를 쓰고 성능점검부에 사인을 하는 그 시점부터 30일 2000km. 그러니까 성능점검부가 받은 지 오래됐다는, 내가 그러면 AS 기간 줄어드는 거야가 아니고요. 이 차가 입고가 된 지 좀 됐구나 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입고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한 200km 차이 난다 그럼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시운전을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두세 달을 세워놓은 차는 처음 시동 걸면 티가 확 나요. 그리고 주행 한번 해보면 뭔가 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를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능점검기록부에 좀 됐다 싶으면은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더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지, 그게 차를 딱 사가시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무조건 오래됐다 그래갖고 손해를 보시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개월 2000km의 보장은 구입한 날로부터니까 성능점검 받은 날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신경 쓰라고 말씀드린 건 차량의 상태를 가늠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입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차를 보면 보험 히스토리 상에는 몇백,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수리내역이 적혀 있는데 성능엔 아무런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차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능이 조작된 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라간 성능이 그냥 무사고 차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 차량의 정보가 제대로 있는지, 성능 점검자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 몇백 몇천이 적혀 있는데 아무런 체크가 안 간 차들이 실제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몇백 몇천만 원인데 교환이 하나도 안 됐다는,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직접 가셔서 원본을 받아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능 원본을 온라인상으로 보는 거랑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몇천인데 체크가 안 돼 있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카이스토리라고 하죠. 보험 이력 조회를 쭉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가 상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수리했는데 보험 히스토리에는 1500, 2000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전산의 오류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몇 번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해서 실제로 난 사고 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보험개발원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삭제를 한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래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서류 중에 그래도 보험 히스토리가 가장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십몇 년 일하면서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멀쩡했습니다. 네, 다음은 외국인 분이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계신 분이고 차를 살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외국인들 차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 뭐 외국인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차 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죠? 불법 체류 뭐 이런 것만 아니시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시면 거소사실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증하고 거소사실증명서만 떼어오시면 외국인 분들도 차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십니다. 중고차는 파키스탄 분하고 몽골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차 몇 번 사가지고 가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도 외국인 등록증하고 그리고 거소사실 확인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거만 떼어오시면 차량 구매는 가능합니다. 할부는 안 됩니다.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보험도 들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료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외국인분들도 중고차 구매는 가능하십니다. 외국인분들은 뭐 안 되는 줄 알고 저한테 다 이렇게 현금으로 다 사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외국인분들은 할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오래 사셔가지고 귀화하시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외국인 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할부 구매는 좀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또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댓글 달 수 있는 것들은 댓글을 달고, 메일도 이게 답장 보내드리는 건 보내드리는데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고, 또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오픈해갖고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제가 또 틈틈이 PD가 좀 이렇게 쌓아놓고 이야기 나오면 그때 또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모여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좀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너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도 어떻게 반응할래?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튼 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좋다 했으면 좋겠다, 나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너 이런 것 좀 해봐, 뭐 요런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PD랑 판단해서 이거 한번 괜찮겠다 하면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준비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런 거 하지 마요.